혹시 식사 후에 유독 졸리고 몸이 무겁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혹은 분명 밥을 먹었는데도 얼마 안 가서 금방 허기지고 짜증이 나거나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증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식사 후 혈당이 갑자기 빠르게 올라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바꾸고 이 포도당이 피 속으로 들어가 혈당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수치가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그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혈당이 너무 빨리 올라가면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급하게 많이 내보냅니다. 그 결과 오히려 혈당이 갑자기 확 떨어지게 되죠. 이때 우리 몸은 깜짝 놀라게 되고 그로 인해 졸음, 피로, 짜증, 불안정한 감정 변화, 그리고 심하면 저혈당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점점 인슐린에 무뎌지는 상태, 즉 인슐린 저항성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나 췌장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그만큼 혈당 스파이크에 더 취약해집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먼저 음식이 혈당에 주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당지수 GI와 당부하 GL입니다. 우선 당지수 GI란 일정한 분량의 탄수화물이 든 음식을 먹은 후 빠른 시간에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먹은 후에 혈당을 빠르게 많이 올린다는 뜻이지요. 예를 들어볼까요? 흰쌀밥, 떡, 식빵, 감자 같은 음식들은 GI 수치가 높습니다. 이 말은 곧 이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귀리, 현미, 고구마, 채소, 콩류 같은 음식들은 GI가 낮아서 혈당을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리는 음식이죠. GI 수치는 일반적으로 70 이상이면 높음, 56에서 69 사이는 중간, 55 이하는 낮음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당지수는 먹는 음식의 양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일정한 분량의 탄수화물을 먹은 후에 혈당 상승 정도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한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수박은 GI 수치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수박은 대부분이 수분이고 실제로 먹는 당분량이 적기 때문에 실제 혈당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반면 당지수가 높지 않은 음식이라도 많이 먹으면 총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 결과적으로 혈당을 많이 올리게 됩니다. 이걸 보완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 당부하 GL입니다. GL은 섭취하는 음식의 GI와 섭취량을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GI보다 훨씬 현실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수박은 GI는 높지만 수분이 많아 GL은 낮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흰쌀밥은 GI도 높고 섭취량도 많아 GL도 높습니다. 안정적인 혈당 관리를 위해 GI가 높은 음식은 특히 섭취량을 줄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혹시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생기는 건 아닐까? 궁금하실 수 있겠죠? 이를 확인하는 자가 체크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한 장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식후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입니다. 식후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아래와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혈당 스파이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눈꺼풀이 무겁고 졸음이 온다.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잘 안 된다. 금방 배가 고파진다. 혹은 단 음식이 당긴다. 짜증이 늘고 감정이 쉽게 흔들린다.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있다. 이런 증상들은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다시 급격히 떨어지는 것에서 오는 혈당 롤러코스터의 대표적인 신호들입니다. 자신의 혈당 변화를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가정용 혈당 측정기나 스마트워치 연동 혈당 센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혈당 수치가 140을 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고 160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혈당 조절이 필요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복부 비만이 있다면 혈당 스파이크는 더욱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건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혈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 혈당 스파이크가 무엇인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자가 진단 방법까지 알아보셨죠? 이제는 실질적으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통곡물류가 있습니다. 현미, 귀리, 보리, 키노아 같은 곡물은 껍질에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남아있어 소화와 흡수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또한 콩류도 아주 훌륭합니다. 검은콩, 렌틸콩, 병아리콩 등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GI 수치가 낮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채소 역시 혈당 조절에 빠질 수 없습니다. 특히 녹황색 채소인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양배추 등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식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과일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만 신선한 과일은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블루베리, 자두 같은 과일은 GI가 낮은 편에 속하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적당량 섭취하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견과류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씨 같은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함께 들어있어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게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 즉 피하거나 줄여야 할 음식은 무엇일까요? 이 음식들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음식들입니다. 먼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케이크, 쿠키, 사탕,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등이 우선적으로 꼽힙니다. 단순당은 장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순식간에 끌어올리고 그 후 급격히 떨어지게 만드는 혈당 롤러코스터를 유발합니다. 다음은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입니다. 쌀과 밀의 껍질을 다 벗긴 흰쌀, 흰 밀가루는 식이섬유가 거의 제거되어 탄수화물 흡수가 빠르고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흰 쌀밥, 흰 밀가루로 만든 빵, 국수를 주식으로 먹을 때 섭취량이 많아 당부하가 높은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과일 주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처럼 달콤한 주스는 섬유질 없이 당분만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생과일보다 훨씬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그리고 의외로 감자나 옥수수처럼 전분이 많은 채소도 GI 수치가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익히는 방식에 따라 GI가 더 올라가기도 하니 가급적 찌거나 굽는 형태로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까지 혈당 스파이크의 위험성을 살펴보고 혈당 안정에 좋은 식품과 피해야 할 식품을 알아보았습니다. 혈당은 조용히 우리 건강을 위협합니다. 오늘부터 한 끼 한 끼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드시면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도 설정해주세요. 건강과 영양에 대한 좋은 정보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